안녕하십니까. 당신도 할 수 있다. 소유캔 TV 대신 독서하는 남자 대동남입니다. 요번에 이제 또 소개해 드릴 책은 기업 경영, 기업 성과, 기업의 성장과 관련된 책이에요. 뭐 로열티 경영이라고. 아마 로열티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고객의 로열티가 강하다. 로열티가 강한 충성 고객을 확보를 해야 기업이 성장을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기업 성장에 안정적인 토대가 된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갖고 지난해 이제 애토믹 헤비트 해가지고 이제 사소한 습관 이제 소개해 드렸고, 요번에는 이제 이것도 정리한 지 꽤 된 책이에요. 이 책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이 책도 되게 오래된 책이라서 이 책도 좀 절판이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구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읽었던 계속 소개해드리는 책들이 약간 그 컨설팅 펌들 그쪽 출신들이 예전에 미국에서 기업들이 큰 성장을 하면서 얻었던 그런 노하우, 그렇게 했던 것들을 약간 정수를 뽑아갖고 책으로 나왔던 것들인데, 어찌 보면 지금 시장이 많이 변하긴 했지만 그때 했던 어떤 프린시펄, 기본기예요. 기본기, 기업 성장이. 그래서 지금 보셔도 저는 나쁘지 않고, 어찌보면 여기서 얘기했던 것들이 이미 많은 기업들이 이미 적용을 해서 실행 중인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뭐 전략기획이라든지 경영기획, 회사와 관련된, 회사의 성장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약간 기본기로 알아두시면 어떨까 싶긴 해요. 그리고 꼭 그렇게 직접적으로 본인의 업무가 그런 업무가 아니어도 회사 생활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약간 기업의 기본적인 운영 원리에 대해서 내가 좀 알겠다. 왜냐면 그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본인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보지 않으면. 그리고 사람 일이라는 건 모르잖아요. 나중에 본인이 사업체를 런칭할 수도 있고, 사업자를 내가지고 하나의 운영을 할 수 있게 되면 사이즈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뭐 조직을 운영하고 사람을 고용하고 그 사업체를 성장하는 기본기는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 갖고 또 이 책을 선정을 했고요. 그 로열티라는 말은 지금 많이 쓰이고 있는데, 제가 이 책에도 좀 주목하고 싶은 바가 있어 갖고 조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프레데릭 하이힐이 그러니까 독일 쪽 같은 분이신데 공부는 하버드대, 다 하버드예요. 베인 앤 컴퍼니, 이분도 베인 앤 컴퍼니 명예 선임 파트너입니다. 베인 펠로우라고 할 거예요. 베인 펠로우. 베인 내에서도 약간 이런 직함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기업 사례를 했다. 그렇게 해서 로열티 경영의 원칙에서 책을 찍고, 이런 본인이 경험을 가지고 이런 책을 낸 거죠. 다. 또 컨설팅의 나라죠. 그래서 로열티 경영 원제, 로열티 이펙트, 이거 말고 이거 다음에 책 하나가 또 나오긴 해요. 로열티 경영 원칙인가? 그렇죠. 요거 하나가 더 나오긴 하는데, 이걸 보시는 걸 전 추천을 드려요. 이게 기본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뭐 비즈니스, 뭐 뉴욕타임즈 위크 기고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요. 그렇고 해서 좀 분량이 406페이지입니다. 꽤 돼요. 옛날에 나왔던 책들이, 왜냐면 이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기업은 케이스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사례 얘기를 하면서 또 책이 좀 두꺼워졌죠. 그래갖고 2000년에 나왔죠. 이거 20일인데 죄송해요. 오타예요. 3월 20일날 나왔고, 저는 이걸 좀 한지 좀 오래됐습니다. 첫 회사 들어가서 경영 서적으로 전 읽었어요. 그 회사가 조금 그런 걸 되게 강조하는 회사였어요. 약간 필독서, 경영서적, 그런 걸 많이, 직원들이 그런 걸 많이 읽는 걸 좋아하는 회사였어요. 근데 직원들 입장에서는 피곤하죠. 회사 업무만으로도 피곤한데 계속 공부를 하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나와요. 그거랑 비슷한 일맥상통하는 그 얘기가. 왜냐면 회사가 직원들의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쓴다는 건 그만큼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직원을 핵심 자산으로 본다는 거예요. 본인들 성장에. 직원을 비용으로 보잖아요. 그럼 온갖 복지며 교육비를 다 끊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교육 제도가 잘 돼 있다 그러면 그 회사는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기업의 조직 문화, 기업 최고 경영자가 우리 직원들을 어떤 기업 성장의 발판으로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한테 이만큼 투자를 하고 있구나, 긍정적으로 보셔도 돼요. 그런 거 없는 데들 많아요. 피곤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하시잖아요. 다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남는 거기 때문에 하실 때 열심히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요 정도고, 서로는 요 정도로 하고 또 얼른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챕터별로 쭉 이렇게 나열하지 않고 그 뭐 도입, what, why, how 요 프레임대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워낙 내용이 방대해가지고 이걸 일일이 나열하면 좀 힘들 것 같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예전에 정리해둔 게 있는데 그거 바탕으로 좀 익스트랙트 해가지고 좀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장수하는 캐릭터 기업의 강력한 성장 동력. 약간 캐릭터를 쓰는 뭐 몇몇 그 브랜드들이 있죠. 캐릭터. 왜냐면 키티도 그렇고 몇몇 그런 애들이 있어요. 오랫동안 장수하는 팬심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 그러면 그런 기업들은 그런 캐릭터를 잘 활용하는, 꼭 캐릭터뿐만이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의 예로 캐릭터 도입으로 캐릭터를 들었는데, 캐릭터가 아니어도 고객들 보면 유독 내가 이 브랜드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열정적으로. 남들이 보면 왜 저래 하는데 유독 그 열렬히 환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기업들은 어떻게 그런 기반을 만들었냐? 성장 동력을 뭐냐? 고객 로열티 생성은 충성 고객,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충성 고객은 진짜 우리의 콘크리트 같은 지지층인 거죠. 근데 이게 콘크리트 같고 지지층이긴 한데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원래 단골 고객 관리를 잘해야 하듯이, 진짜 근데 많은 기업들이 잡아놓은 물고기에 먹이 안 준다고,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이 사람들 꼭 관리를 해줘야 되고, 이 책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 어떻죠? 특히 온라인이 그렇잖아요. 신규 고객 땡기는 데만 혈안이 돼 있고 기존 고객들은 안 한단 말이에요. 마케팅 효율성을 보려고 하면.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브랜드 성장. 자, 로열티를 쌓으면 충성 고객이 생기고, 이 애들이 뭘 한다는 거야? 브랜드라고 하잖아요. 브랜드 가치, 브랜드 밸류, 이게 생긴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기업 가치랑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프레임이 중요해요. 이게 성장 동력이 된다는 거죠. 어떤 기업인데 이렇게 지금 8년 사이인데 지금 몇 배 늘었죠? 4배까지는 한 3.5배 늘은 거죠. 이렇게 팬심 밑에서. 이게 초창기였는데 이렇게 이제 캐릭터 사업이었는데 이 충성 고객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성장을 한 거죠. 브랜드의 가장 큰 파워는 고객이다. 얘들이 뭐 마니아 집단, 기분 강하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갖고 막 카피를 막 찍어내는 거예요. 짝퉁 신고하고. 그래갖고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알아서, 이 사람들이, 이 마니아 집단들이 막 신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정보 공유하고, 야 지금 어느 매장에 신상품 풀렸어요, 추천 코드 해주고, 아이템 추천해주고, 이걸 이 기업 브랜드에 살 필요가 없이 서로가 이거를, 충성 고객이 생기면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실제 명품 어느 브랜드도 그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좋고. 잠시만요. 죄송해요. 지금 영상 녹화하는데 청소기 돌려가지고 잡음이 좀 들 것 같아요. 딴방이긴 한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워낙 온라인도 잘 돼 있고 커뮤니티도 잘 돼 있고. 근데 이 책이 쓰여졌을 때가 2000년 초반이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온라인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을 텐데, 그때 이런 집단들이 생겨가지고 약간 충성 고객층처럼 해가지고 브랜드를 가치를 스스로 높인 거죠. 이런 층이 있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그 입소문, 워드라 그러죠. 워드. 입소문 마케팅도 생기고, 이걸 패션비즈, 그 패션비즈 유명하죠. 패션비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특히 패션에서 중요해요, 이 충성 고객은. 근데 뭐 다이슨 뭐 또 무슨 브랜드 있죠? 지금 제가 나이가 먹어갖고 깜빡깜빡 하나 봐요. 다이슨 말고 그 무슨 죽은 토스트도 살리는 진짜 미치겠다. 이름이 기억 안 난다. 진짜 침이 올려나. 그런 브랜드들. 그러면 대우받고자 하는 대로 대우하라. 이게 로열티 경영이라는 거예요. 대우받고자 하는. 이거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동양의 철학자 공자님이죠. 공자님이 in my shoes, in my your shoes. 내 입장 대봐라. 역지사지. 대우받고 하는 대로. 이걸 황금률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로열티 경영이란 무엇인가? 로열티, 충성을 한다는 거예요. 내 기업, 내 브랜드에 충성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고객. 당연하죠. 직원, 주주라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마음 먹었던 이유가 이거예요. 직원. 지금 로열티 경영, 충성 고객 하면 사람들이 외부 고객, 우리의 물건을 사주는 사람들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이전에 누가 했어요? 기업 있죠. 기업의 내부 고객이, 소위 내부 고객이란 누구예요? 직원들이에요. 그리고 이 회사를 투자하는 사람들 누구죠? 주주죠. 이 세 사람들이 충성도, 누구한테? 이 기업에 충성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로열티 경영이래요. 근데 우리는 로열티 경영 딱 들으면 뭐예요? 우리 고객이 우리 브랜드, 우리 상품을 꾸준히 사주는 단골 고객,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책은 뭐라 그래요? 직원, 주주도 아우른단 말이에요. 이 세 박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기업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이것만 보죠. 우리 물건 사주는 고객님들만. 주주 중요시해요. 맞아요. 주주 중요시하죠. 근데 이거 뭐죠? 직원들 하대하죠. 직원들을 뭐로 보죠? 비용으로 보고 직원들을 월급 주는 대신 자유용권 끊어뒀듯이 야근시키고 막 하죠. 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너무 노사 이런 위원장은 아닌데 이 책은 벌써 얘기를 해요. 컨설턴트란 말이에요. 이 책을 쓰신 분이 베인앤컴퍼니 컨설턴트란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회사들을 만났겠어요. 그 회사들이 어떻게 직원들을 대하는지 많이 봐왔단 말이에요. 그 케이스를. 근데 그렇게 고성장하고 잘 성장하는 회사들의 저력은 뭐라는 거예요? 로열티 경영이고, 그 로열티가 누구예요? 이 로열티를 누가 생기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객. 당연하죠. 직원들도 애사심, 그 회사를 좋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주들도 이 기업의 성장과 함께 내가 같이 성장한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3요소, 이거를 로열티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열티 경영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고객들이 이것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살표가 잘못된 것 같죠? 그래서 고객 가치를 주면 이 사람들은 충성 고객 해주고, 직원들은 어떻게 해요? 이거 생산성을 낸단 말이에요. 직원을 하대하고 직원을 하쉬하게 하는데 직원이 생산성을 내겠어요? 아니죠. 월급 루팡하고 뻐대기하고 이직 준비하고 이력서 쓰고 그러겠죠. 파트너십하고. 주주한테는 이윤을 줘야 되는 게 맞아요. 배당을 줘요. 주주들이 왜 자기의 그 피 같은 돈을 그 기업에다가 인젝션 주입했겠어요? 왜 유상 투자했겠어요? 그만큼 큰 배당을 받고 나중에 큰 이익을 얻기 위한 거죠. 투자를 했으면 이윤을 줘야 된다. 이 화살표가 중요합니다. 이 세 영역도 중요하고, 요 사이 있죠. 이걸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그림 하나가 이 로열티 경영 책의 어떤 주제를 하나로 다 담고 있어요. 이게 그냥 그림이 찍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래서 이 책을 쓰신 분의 왜 대가라고 느끼냐면, 대가들은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막 400페이지에 얽힌 이 얘기를 이 그림 하나로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 화살표가 중요해요. 이 로열티 경영의 이 세 박자가 이렇게 온라인이 되려면, 이렇게 설계가 되려면 요 안에 흐름을 짜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뒤에서 나와요. 로열티 경영의 얻기, 그리고 로열티 경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요게 갖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자꾸 계속 직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것들은 많이 하거든. 이것들은 많이 안 할 수가 없거든.
쩐주잖아요. 쩐주가 계속 배당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영업이익 안 났는데도 막 배당 때리죠. 좋은 건 아닌데 이해는 해요. 왜? 쩐주니까. 고객, 우리 물건을 사주는 애들이 막. 근데 이거를 제일 하대하죠. 왜? 월급 주고 끝내고 그냥 박봉 임금 동결하고 막 있는 복지 다 빼고 막. 응? 근데 이것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삼박자. 그리고 이것도 해줘야 된다는 거죠. 파트너십이야. 파트너십. 그러니까 동반자로 봐야 돼요. 직원을 비용으로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직원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만큼 일을 할 수 있고 고객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기업 문화가 그래야 돼요. 잘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기업 문화. 직원을 그렇게 막 그런 데 들어가시면 피곤해요.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야?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죠. 자, 핵심에 집중하라, 핵심을 확장하라, 수익지대. 지금 기업과 관련된 네 번째 코너인데 그 네 책을 관통하는 한 단어 있죠. 이거예요.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기업은 뭐 이윤 창출, 뭐 고객 가치, 근데 결국 이건 거예요. 이걸 가능하게 해준다. 무엇이 이 세 개의 온라인이.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로열티 경영이 뭔지를 이제 봤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아이고, 주주 직원들도 아우르면서 이들한테 뭘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직원의 로열티, 주주의 로열티, 고객의 로열티, 이 삼방면 트리니티를 얻을 때 기업은 로열티 경영이라고 하고 그걸 기반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가 어그러지면 안 됩니다. 물론 이게 정삼각형이 아니고 이등변 삼각형일 수도 있죠. 물론 그렇긴 한데 이 세 방면을 신경을 안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두 개만 강요하고 막 없어. 직원들 갈아 나가죠. 그럼 턴오버 계속 나가겠죠. 이직률 높고 막 그러면 안 좋다는 거죠. 네. 그럼 왜 해야 되냐? 이게 뭔지를 알았죠. 로열티 경영이 뭔지를 알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금맥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약간 추상적인 걸 좋아하지 않은데 로열티 경영이란 말 자체도 저도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 막 소위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이제 약간 뭔가 이성을 넘어서는 뭐 가성 그런 뭔가 맹목적인 충성심 같은 느낌 들어서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았는데 로열티라는 말 자체가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그걸 형성을 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자손만대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고객 유지율이 이렇게 되고 직원 유지, 여기 직원입니다. 직원이에요. 직원이 이직을 많이 하면 좋은 건 아니에요. 회사 입장에서는. 근데 이걸 많이 간과들 하죠. 막 정리하고 희망회고하고 희망퇴직 받고 그거는 기업의 미래를 태우는 거예요. 근데 이해는 해요. 지금 당장 위에서는 비용 효율화하고 근데 고정비를 줄일 수가 없잖아요. 사업구조 BM이. 그러니까 변동비를 줄이는 가장 큰 요인이 인건비라서 그래요. 물론 너무 비효율적으로 사람이 많은 것도 트리머하고 정리해야 되는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이제 잘 보고 해야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근데 희망퇴직을 받으면 이직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희망퇴직을 하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래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고객 순년지 가치가 이렇게 높아진다는 거죠. 75%, 90에서 95% 고객 유지율을 5% 올렸더니 이거 뭐죠? 고객의 순년제 가치는 75%가 5% 올랐는데 75%가 오른 거죠. 얘는 10%가 고객 직원 유지를 하니까 155%가 오른 거죠. 직원의 순현재 가치가. 그러니까 두 개를 자산으로 보고 이렇게 좀 프로젝션을 해본 거예요. 네. 얘는 10% 오를 때 얘는 155% 올랐죠. 효율성이 좋은 거잖아요. 얘는 5% 올랐을 때 얘는 75% 오른 거죠. 그러니까 고객을 유지하고 직원을 유지했을 때 그 뭔가 기여도 효과는 굉장히 크구나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케이스로 지금 혼다랑 할리데이비스는 달릴 수 있어요. 할리데이비스는 지금 솔직히 좀 약간 시대의 영향, 약간 히피 영향, 약간 그때 시대상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호기라고 하거든. 호그 할리스 오너스 그룹이라고 해서 약간 그 특정 할리스를 타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대요. 저는 할리데이비스는 안 타봐서 모르겠는데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가끔 보면 막 저쪽 경기도 어디 쪽 보면 그 막 주말 보면 이분들을 비난하고 싶진 않은데 할리 데이비슨 막뭐 20대 10대 20대 뭐 도로 점거하고 막 달리잖아요. 그런 분들 가끔 보거든요. 예. 근데 저희는 우리나라는 이제 약간 자전거 뭐 다른 쪽 그런 쪽 동아리 활동하면 달리기 그런 걸로 많이 전이 됐죠. 왜냐면 할리 데이비슨이 소리도 크고 소리도 크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 여기서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건 그거래요. 시장 점유율이 이렇게 크게 됐다. 이 사람들 충성도 있게 로열티로 이렇게 많이 했더니 이렇게 브랜드를 성장시키고 그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는 저력이 됐다. 약간 그 팬심이죠. 팬심, 팬덤, 로열티. 이 마음을 자극을 한 거죠. 뭔가 우리들만의 리그 이런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그 할리 데이비슨을 소비하는 사람들은 할리 데이비슨 오너라는 그 오너십 그들만의 약간 그 저도 게임을 하잖아요. 게이머는 게이머로서의 뭔가 그런 동질성이 있거든요. 너 게이머야, 너 게이머 약간 동질성이 있고 그리고 게임 안에서도 특정 어떤 게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안 하는데 몬스터 헌터 같은 거 이거 하시는 분들은 또 이거 하는 분들만의 또 통하는 뭐가 있더라고요. 막 서로 막 그 뉴비 오면 막 다 조언해주고 막 헬스도 그러잖아요. 누가 헬스클럽 오래된 헬스클럽이 있는데 누가 왔어 몸짱 되고 싶어서 저 왔어요. 시련의 아픔을 겪고 극복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럼 여기 계시는 형님들 계시단 말이에요. 시니어들 뉴비 왔는가? 그럼 막 이제 알려줘. PT 막 코스 알려주고 하나만 더해 약간 그런 밈들 있잖아요. 이게 브랜드적으로 보면 막 그 브랜드를 오래 소비하신 분들도 있고 새로 오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정보 공유해주고 저도 몰랐는데 런던 베이글 뮤지엄 그거 막 서로 막 먹은 막 감상평 오르고 지금 어디에 뭐 빵 새로 나왔어요 그런 얘기 올려주고 하나의 그렇게 서로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본인들이 그 소비 경험을 계속 리플이라고 해야 되나 계속 이거를 서로가 계속 공유하는 거죠. 공유해주고 동감하고 뭔가 우리들만의 리그 뒤에서 나와요. 이걸 커뮤니티라고 하거든요. 지금은 이 커뮤니티가 일상화됐잖아요. 예. 근데 이제 2000년 초반 때는 이거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거예요. 진짜 성견지명 있었던 거죠. 지금은 저런 게 굉장히 중요한 마케팅 요소가 됐죠.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하다. 로열티 경영이 왜 중요하냐. 그래서 로열티 고객 직원을 유지하면서 훨씬 큰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 이거죠. 오프하면 이렇게 올려주고 있고 충성 고객을 통한 로열티를 통해서 경쟁사와 차별화된 경영 성과를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A라는 인더스트리에서 지금 A라는 인더스트리에서 A 그룹, B 그룹 서로 경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품 자체의 차별화를 하고 고객 가치를 주는 것도 중요한데 A라는 그룹은 뭔가 그 소비자들끼리 어떤 모임이 있고 뭔가 그런 끈끈한 게 결속력이 있으면 거기서 큰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제품 자체에선 큰 그게 없는데 그런 요소들을 잘 발휘를 해서 고객의 로열티를 얻으면 큰 경영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열티 경영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고 로열티 경영이 중요한 건 뭐 다들 아시죠? 그러면은 이 로열티 경영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순환이에요. 순환고리.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있으면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 이 왔다 갔다. 이게 딱 약간 동적인 개념인 거죠. 딱 한번 정적인 개념이 아니고 순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열티를 획득해라. 누구한테? 고객, 직원, 주주. 아까 얘기했던 고객, 직원, 주주. 이거 광고하시면 안 돼요. 이거 광고하시면 안 돼. 직원은 뭐예요? 내부 고객이에요. 그 직원이 자기가 일하는 그 회사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회사는 성장이 잘 할 수 있을까요? 애사심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요즘 MZ들도 그렇고 뭐 막 그런데 이건 단순히 내가 은퇴를 빨리 하겠다 그런 느낌이 아니고 적어도 내가 그렇게 타임라인을
잡더라도 내가 10년 동안만 일하고 난 은퇴하겠다. 그러면 그 10년 동안 일하는 동안에는 자기가 몸담고 있는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일할 때 보람을 느끼고 그건 직원의 로열티인 거잖아요. 그게 뭐 10년 후에 내가 퇴사를 하겠다는 게 로열티가 없다는 게 아니고 그건 인생 계획인 거고 그건 좀 구분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로열티 보수를 줘야겠다. 네가 A라는 브랜드에 로열티를 줬어. 충성도 있게 해줬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가, 페이백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로열티가 유지된다는 거죠. 이 책이 중요한 게 뭐냐면 획득도 중요한, 이걸 더 중요시해요. 유지. 뒤에서도 나오는데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건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것 비용의 2배가 된대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에 그 집중을 하셔야겠어요? 이 잡아놓은 물고기, 소위 이 사람들을 잃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신규 고객가 2배 더 든다는, 이들을 유지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비용 효율적인 거잖아요. 이 유지가 되게 힘든 거예요. 유지를 계속해줘요. 근데 많은 기업들이 이거를 유지를 잘 안 해요. 이거 신규만 더 땡기려고 하고 가격 풀어치고 막 신규한테 혜택 다 몰아주고, 이거는 진짜 초급이에요. 초급. 단골 고객 관리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단골 고객, 동네 장사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수익지대, 지난 시간에 있죠. 수익지대. 이 수익지대가 A라는 인더스트리가 돈이 되냐, B라는 인더스트리가 돈이 되냐, 이걸 스캐닝하는 것도 중요한데 고객을 정의하는 거예요.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고객이 누구냐. 요즘 MZ들이 뜨고 10대가 뜨고 20대가 떠서 걔네들이 우리한테 돈을 벌어주면 그렇게 스캐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우리한테 돈을 벌어주는 건 뭐 3040, 뭐 직장인들, 소비력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럼 이 사람들을 꼭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막 다른 경쟁사한테 빠지지 못하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요즘 아무리 MZ들이 뜨고 20대가 떠도 이들을 커버리지하는 마케팅을 한다 하더라도 핵심, 우리한테 진짜 돈을 주는 수익지대의 고객이 누군지를 계속 봐줘야 된다는 거죠. 앞에 얘기했던 수익지대도 그렇고 이 로열티도 그렇고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책을 여러분들이 여러 권을 보시면 이렇게 연계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다 비슷한 얘기를 관점을 조금씩 달리하면서 보여주는 거죠. 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하우죠. 하우 꼭 있어야 돼요. 책은 획득을 하고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럼 핵심 로열티 3가지를 어떻게 획득할래? 라고 이제 하우2에서 얘기했습니다. 충성 고객 만들기, 고객이죠. 아까 2번에 직원, 그리고 주주. 아까 3개의 방면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로열티를 획득하는지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객화를 해라. 제품 개발 과정에서 고객의 의견을 반영하고 R&D, 디자인 고객에 참여시켜라. 이건 지금 많이들 하는 부분도 있고 이게 꼭 성공으로 이어지진 않은 부분도 있어요. 레고 사례를 듣죠. 레고는 고객들 상대로 얘네들이 컨테스트를 해요. 아니면 고객들이 이런 제품 출시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고 그럼 제품을 만든단 말이에요. 몇몇 고객들은요, 그 레고 디자이너보다 더 잘 만든 케이스들도 있어요. 레고 도사들. 그러면 걔네가 그렇게 컨테스트를 한번 하잖아요. 심사를 거쳐요. 거기서 한 7개에서 10개 정도를 제품화해요. 네, 진짜로. 그런 프로세스들이 있어요. 레고 같은 경우에.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고객의 참여. 고객이 참여를 하는 순간 고객은 그 브랜드와 그거에 대해서 락인이 많이 돼요. 여러분들이 요즘 뭐 온라인에 많이 하고 있잖아요. 뭐 앱캐치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고객이 일단 본인이 손짓을 하고 뭘 하고 투표를 하고 뭐 응모를 하잖아요. 그럼 관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해요. 고객이 액션을 했어요. 거기 무언가를. 그러면 고객은 관심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게 되게 중요한 마케팅 포인트예요. 네, 그거 꼭 봐주시면 좋고, 2번째 커뮤니티 나왔다. 이건 거의 지금 일상화 돼 있죠. 이거 잘하는 데가 어디예요? 컬리가 좀 잘하고 있죠. 네, 이렇게 등급제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가 중요하죠? 리뷰가, 온라인에서 뭐가 중요하죠? 리뷰가 중요하죠. 리뷰. 본인들의 어떤 소비 경험을 리트라이 하면서 계속 이게 회자가 리플이 되는 거죠. 네, 각종 클럽제도. 우리들만의 뭔가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뭔가를. 아까 얘기했죠. 몬스터 헌터라는 게임. 그 몬스터 헌터라는 게임 자체에 그 공략 카페가 있어요. 진짜 전문가들이에요. 정말 전문가들. 아니, 죄송한데, 진짜 직장 생활 하시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인데, 너무 디테일하게 웬만한 전문가들보다 잘 나오니까 감탄할 정도예요. 그런 거, 커뮤니티. 그런 거 중요하죠.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고, 경쟁 가치. 이게 어찌 보면은, 충성심, 고객의 로열티를 생기게 하는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해요. 너무 허접한 거 만들고서 왜 우리 고객들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아? 이렇게 만들 수가 없겠죠. 가성비라든지 분명 고객 가치가 있어야 돼요. 기대 이상의 가치. 그래서 사우스 웨스트가 처음에 나왔을 때 예전에 이제 항공사들이 다 비쌌단 말이에요. 저가 항공의 이제 시초라고 할 수도, 시초? 일단 나는데, 물론 이 고품질이라는 게 막 그 예전에 있던 그 비싼 항공사보다는 그 떨어지긴 해요. 떨어지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격대 치고는 또 서비스도 나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만족하고 썼던 거죠. 그래서 사우스 웨스트가 미국에서 일단 1위를 하는 항공사가 되고. 근데 이게 어찌 보면은 기업의 실력이에요. 이걸 만들어내는 게. 이거를 기반으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야 돼요. 이거 없이는 고객의 충성도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일단 이걸 먼저 만드시고, 이게 뭐예요? 우리가 배운 거 있잖아요. 핵심 영역이에요. 이게 핵심 영역입니다. 이제 첫 시간에 기억형이 했던 핵심에 집중하라라는 거랑 일맥상통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수익지대인 거고. 이걸 만들고 나서 로열티를 얻기 위해서 이런 초식을 써라 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기업에게서는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선택도구. 이것도 중요한 게 참여하라고 했잖아요. 고객에게 의사결정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 고객이 스스로 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그 기업을 탓하지 않아요. 그리고 고객은 본인이 어떤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약간 되게 마음이 넓어진다 그럴까? 나는 관대해져요. 왜? 본인이 내린 결정이니까. 근데 나는 몰라. 어떤 A라는 금융회사가 증권사 가서 증권 애널리스트가 막 얘기하고 이거 하세요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 했단 말이에요. 그럼 좋죠. 마음은 편하죠. 사람은 아는 것보다 믿는 걸 좋아한다고 했죠. 이 사람은 믿고 투자했다고. 근데 손해보면 어떻게 돼요? 너 때문에 내가 돈 못 벌었잖아. 그럼 A라는 증권사 때려치고 B라는 데 또 가겠죠. 많이들 그래요. 많이들. 그래서 찰스 스왑이라는 미국 최대의 증권사거든요. 얘네는 그럼 어떻게 하냐. 창업이 그렇대요. 그냥 옵션만 제시를 해요. A, B, C, D. 그리고 네가 결정해. 고객 네가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고객의 판단을 흐리는 조언은 아예 하지 않아요. 근데 솔직히 얼마나 많은 금융상품과 뭐가 얼마나 많겠어요. 사람들은 그걸 혼란스러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는 뭐예요? 이것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너 얼마 있어? 아 그래? 너 원하는 게 뭐야? 고객의 니즈만 딱 파악하죠. 그러면 이거에 맞춰서 제안만 해주는 거예요. A 들어가세요, B 이 얘기 안 해요. 이거로만 정리를 해줘요. 그럼 고객은 보고 고객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찰스 스왑은 어떻게 돼요? 책임이 없는 거예요. 이들은 뭐예요? 조언자일 뿐이지 헬퍼예요. 고객이 그렇게 느낀 거예요. 헬퍼. 아 내가 금융 서비스를 받고 싶어. 근데 나 금융 서비스 전혀 모르고 문외한은 인데 근데 나 있는 돈은 있어. 모은 돈은 있어. 이거를 굴려가지고 금융상품 해갖고 돈을 좀 불리고 싶어. 근데 나 금융상품 너무 복잡하고 모르는데 파생상품도 많고 너무 몰라. 그래? 그럼 너 원하는 게 뭐야? 이렇게 얘기해 준다는 거죠. 하나를 밀지 않아요. 근데 금융사들은 뭐죠? 자기네가 설계한 금융상품이랑 뜨는 상품들 이거 막 제안한단 말이에요. 보험사들도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막 잘 안 오르고 뭐 하면 고객들은 어떻게 해요? 이 회사가 나한테 사기쳤구나, 나한테 이상한 거 팔았구나 해서 갈아친단 말이에요. 이게 많은 금융사들이 하는 우은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거죠. 딱 부가적인 정보 빼고 얘가 원하는 정보만 제공해줘요. 수익이 어느 정도, 수익률이 어느 정도고 이렇게. 이건 안정적인데 수익은 안 좋고 딱. 지금 가용한 자원으로는 요렇게. 그럼 고객이 셀렉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책임은 고객이 지는 거고.
근데 많은 금융 상품들이 그러죠. 투자는 개인의 선택이고 뭐 개인이 한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세일즈 과정에서 막 자기네가 미는 상품이랑 이런 거 민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찰스 수왑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고객의 선택.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몇 개 나옵니다. 참여. 이 커뮤니티도 뭐죠? 소속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만들고 기업은 이걸 만들고 요걸 활용하는 거예요. 소속감, 참여시키고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객에게 뭔가를 계속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고객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거기가 로열티의 시작인 거예요. 고객은. 왜냐, 고객이 참여를 하게 되고 고객이 그만큼 시간을 쓴 거잖아요. 고객은 어떤 A라는 플랫폼, A라는 기업에 대해서 자신이 돈을 쓰고 시간을 쓴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만큼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왜 사람이 도박에 빠질까요? 그만큼 시간과 돈을 들였기 때문이에요. 성큰 코스트인데 그거를 회수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본인의 시간과 노력을 들였기 때문에. 그거를 야금야금 계속 쓰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게. 그러면 뭐예요? 로열티가 생기고 그쪽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되죠? 고객은 제네러스해져요. 관대해져요. 약간의 실수와 뭐가 있어도 관대해진단 말이에요. 막 그 전에는 칼같이 따지다가도 애정과 로열티가 생기면 관대해져요. 그 브랜드에 대해서. 애착이 생기는 거죠. 그거를 이제 만들라는 거죠. 자, 이제는 고객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제품을 사주는 고객 얘기를 했으면 이제 직원들 얘기를 봅시다. 직원과의 연대, 직원들에 대한 과감한 투자. 이거 관련해서 뭐 인터넷 밈 많죠. 조속이요. 막 밥 보면 막 진짜 막 와. 제가 두 번째 회사인가? 그 회사가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었는데 이름은 말씀드리면 알 수 있는 회사인데 거기 팀장님이 그랬어요. 이 경영진 분들이 서울대 출신이었 계셨는데 이분들이 회사 직원들 복지가 많지는 않은데 한 가지 조건을 거쳤어요. 밥 먹는 거 가지고 애들 쪼지 말자. 이거는 자기네들이 그건 걸었어요. 그래서 그 법카 비용 중에 식대는 굉장히 후했어요. 그래서 뭐 인당 얼마더라? 한 달에 뭐 7, 8만 원인가 10만 원 정도였어요. 근데 제가 지금 있는 회사 얼마인 줄 아세요? 2.5만 원이에요. 전 처음 봤어요. 대기업인데. 인당 한 달 식대가 2.5만 원, 회식비가 2.5만 원. 여기는 10만 원인가 그랬어요. 세 번째 회사는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연말 되면은 막 호텔 뷔페 가고 그랬어요. 예산이 많아가지고 그 정도였어요. 그래갖고 신라 호텔 파크뷰 빼고는 시내에 있는 호텔 뷔페는 다 가봤어요. 예, 워커힐도 가보고 롯데 라센도 가보고. 예, 연말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 가격에 다 가요. 그때 자리 없어요. 3개월 전에 예약 안 하잖아요. 자리 없어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세상이 있어요. 진짜 그 19만 원 지금 막 거의 20만 원 돈 하잖아요. 근데 연말 되잖아요. 자리 없어요. 네. 파크뷰는 저는 가보지도, 왜냐면 저희 예산 나와가지고 가려고 했잖아요. 이미 예약 풀 부킹이에요. 그거 누가 먹어? 하는데 다 드시는 분들 계세요. 야, 한 끼에 20만 원짜리 어떻게 먹어? 그러잖아요. 다 드세요. 다 드시고. 그래요. 근데 지금 회사는 이건데 그때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그때 있었어요. 우리 먹는 걸로는 조금, 그래서 되게 그때는 회식하면 되게 좋은 거,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진짜. 요즘은 근데 회식비 많이 준다고 해도 회식하고 싶진 않아요. 이거 팀장님들 뭐 어르신들 모시고 굳이 뭐 아우 피곤해서 그냥 집에 일찍 가서 그냥 제가 대 돈 주고 삼겹살 구워 먹는 게 낫지. 그리고 이윤 공유, 성과급을 많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몇몇 반도체 회사랑 막 그러잖아요. 네이버도 그렇고 막 임원들은 그렇게 성과급 잘 받아가는데 우리는 왜 임금 동결하고 왜 그러냐, 아니면 뭐 성과가 잘 났을 때 왜 성과급 다 안 풀어주냐. 요즘에는 이런 쪽으로 큰 목소리들을 많이 내죠. 예전에는 2000년 초반에만 해도 노조나 이런 게 쉽지 않았어요. 지금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고 블라인드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채널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2000년 초반인데 이 컨설턴트 이제 베인 앤 컴퍼니 많이 보시면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이런 걸 하는 기업들이 실제로 있었고 잘해주는, 그리고 이런 걸 실제로 잘해주는 기업들이 성장도 잘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좋은 인재가 어떻게 돼? 이걸 두 개를 깔잖아요. 그러면 좋은 인재는 자연스럽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일할 사람이 없지? 왜 우리 회사에는 사람들이 지원 안 하지? 그거는요. 잡 디스크립션 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조건들 달려 있어요. 예. 그래 놓고서는 왜 우리 젊은 사람들은 왜 취업 실업난 높다고 그러지? 우리는 지금 사람이 없어서 못 쓰는데 후려치잖아요. 그 경력에 말도 안 되는 거 후려치잖아요. 최저임금에 살짝 벗어난 그런 거 치잖아요. 자기네가 디스크립션을 봐야죠. 요즘 얼마나 정보가 노출이 돼 있는데요. 잡코리아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제가 봤던 기업 평 중에 그게 있었어요. 원수의 아들이 지원한다고 해도 한 번쯤 말릴 회사. 저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자기 원수의 아들이 지원한다고 해도, 원수의 아들이 지원하면 어떻게 했어요? 안 좋은 회사인데 전혀 말릴 생각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 말릴 회사라는 거예요. 그럼 이 회사가 어떻다는 거예요? 진짜 장난 아니라는 거죠. 누가 썼는지 정말 진짜. 지금 S그룹 이제 핵심 이제 확보 시스템이래요. 이게 좀 조사를 그때 2009년에 조사할 때 했던 건데, 특정 기업을 얘기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나눈대요. 세 가지를 분류하고. 그래서 경영자의 인사고과에 반영을 한대요. 30%면 이거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업무 중에 보통 3, 4개를 잡는데 이 30%면 거의 최우선으로 받는 거예요. 뭐요? 핵심 인재 확보 유지를 본다는 거죠. 경영자의 중요한 롤로 본다는 거예요. 핵심 인재를. 그리고 새로운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100억을 투입한다는 거죠. 대단하죠. 지인 추천 이런 거. 그리고 최고 경영자는 직접 S급 인재들 슈퍼 1대 멘토 관리한다는 거예요. 특히 대기업들 이런 게 잘 돼 있는데 경기가 어려워지고 이거 하면서 사람 내보내는 걸 오히려 성과평가로 받는 사람들도 있죠. 희망퇴직 몇 명 받았어. 그거를 성과평가로 받는 거예요. 경기가 어려워지면. 이게 퇴직자로 이제 퇴사자로 바뀐다니까요. 회사가 어려워지면. 진짜. 성장하는 기업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돈 버는 기업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피터 드러커가 그런 얘기를 하죠. 직원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이게 뭐예요? 직원의 로열티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피터 드러커가 이 책을 쓴 사람과 연관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해요. 이게 직원의 로열티라는 거예요. 직원은 제2의 고객이고, 그거를 그리고 유지라는 얘기 하죠. 이렇게 대가들은 정말 뭔가 서로 모여서 무슨 반상회 했나 봐요. 하는 말들이 정말 비슷해요. 정말 비슷해요. 피터 드러커도 그렇고 이 책을 쓰신 분도 얼마나 많은 기업들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뭔가 성공하는 기업들, 성장하는 기업들을 보면 공통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직원들의 마음을 끌어달리고 로열티를 확보하고 그걸 유지하고 그리고 인정하고 보상하고 동기부여하고 만족시켜야 된다. 여기서 중요한 말 하죠. 직원들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거 보면 정말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다들. 예. 자, 그러면 주주. 머니게임의 우리 그 주인이죠. 쩐주. 주주는 회사의 최중요 투자처라는 거예요. 회사가 돈을 번단 말이에요. 그 돈을 벌으면 재투자를 하잖아요. 인근 영역에다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회사 하나에 M&A를 할 수도 있고. 잘하는 게 누구예요? 소프트뱅크죠? 소프트뱅크가 쿠팡에 투자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투자처 중에 현 주주들은 되게 중요한 투자처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쩐주니까. 자, 쿠팡의 쩐주 누구죠? 오일머니죠. 오일머니. 소프트뱅크랑. 쿠팡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투자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배당하고 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참아준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 사람 주주들이 그러면 그 회사에 왜 투자했겠어요? 이익 배분 확실히 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분들의 충성심을 얻는 거죠. 네. 제가 투자를 하신 쩐주들한테 충성을 하는 것도 충성을 하는 건데, 주주들이 나에게 충성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로열티를 가지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분들에게 확실하게 이익 배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이거는 뭐 상장 기업도 그렇고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주주들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당연히 중요한 고객입니다. 제3의 고객이고 핵심 주주 유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이키는 자사주익 매입을 하여 장기 보유했대요. 그리고 투자자 유치 프로그램을 했죠. 본인들이 이제 다 보세요. 인젝션이라고 했죠. 주주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개미 주주도 있고 뭐 기관 투자자도 있고 있단 말이에요. 이 기관 투자자들이 중요해요. 진짜 아니면 근데 이 투자자들 중에 적대적 그런 사모펀드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기관 투자자들랑 달라요. 이 사람들은 뭐죠? 계속 수익 보고서 이거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돈을 넣은 거에 대해서 엑시트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좌지우지 하려고 해요. 굉장히 적극적이신 분들이에요. 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모펀드가 들어오면 쉽지가 않아요. 적대적. 근데 기관 투자자들은 좀 안정적이죠. 왜 돈을 그렇게 쉽게 막 빼진 않거든요. 그래서 나이키는 어땠다? 기관 투자자를 30%까지 비중으로 가지고 갔다. 이런 기관 투자자를 유치하려면 어떻게 돼야겠어요? 전망이 좋아야겠죠. 우리가 이만큼 수익을 낼 거고 이만큼 성장을 할 거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저런 우량의 기관 투자자들이 온다는 거죠. 사모펀드 솔직히 들어오면요, 솔직히 쉽지 않아요. 사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경영진들이 런칭 멤버죠. 창업자들이 했던 기업의 가치랑 비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모펀드들은 특정 기업들 제가 뭐 하고 싶지 않은데 이 사람들은 돈 넣고 3년에서 5년 후에 뻥튀기 해서 나가려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상장 치거나. 그 사람들의 목적이 그래요. 사모펀드는. 그 사람들을 비난하지 마세요. 그런 모임인 거예요. 사모펀드는. 근데 돈이 없어갖고 사모펀드에 이제 손을 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해 줘야 돼요. 지금 어디가 그랬어요? 11번가도 그랬죠. 11번가도 그랬어요. 그리고 이마트도 그랬단 말이에요. 이마트도. 지금 그것 때문에 되게 문제예요. 얘네들한테 페이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돈을, 자기가 놓은 돈에 또 페이백을 해줘야 되고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언제든 들고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빠이빠이 하고 또 다른 데 또 물색한단 말이에요. 예. 홈플러스 또 MBK 그런 거잖아요. 다 사모펀드에 손을 들이면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네가 하고 경영진이 하고 싶은 그걸 못해요. 그리고 사모펀드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경영진들을 안 쳐요. 예, 기업을 쪼개고 효율화하고 비용을 줄이면서 기업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애들로 경영진을 짜요. 왜? 그렇게 해서 상장치고 자기네는 나가야 되니까. 비난하는 게 아니고 저런 모임인 거예요. 사모펀드는. 그렇게 모여있는 헤지펀드니까. 그걸 받아들인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나이키는 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 투자도 받았다는 거죠. 그러나 사모펀드 안 받아들이고 그만큼 이걸 한 거죠. 얘기가 요 부분이 좀 길었네요. 예.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이게 기업이 운영 관점에서.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뭐예요?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지표를 통한 투자 홍보. 버크셔 해서웨이 포트폴리오 회전율 연 8.2%, 보유 주식의 10%도 팔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량하면 넣었다 뺐다 안 한다는 거예요. 진짜 초장기 투자라는 거죠. 진짜 진짜 이 버크셔 해서웨이 진짜 미스테리 같아요. 거의 지금 30년 동안 535배 미친 거 아니에요? 진짜 안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기업이 3년, 5년, 10년만 돼도 망하는 기업들 되게 많아요. 자산 가치는 연 23%예요. 연 23%. 복리에 마법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진짜 난리 나는 거죠. 이런 수치로 주주들에게 뭐라는 거예요? 주주들의 로열티를 얻어라 라는 거예요. 주주들의 로열티를 얻어라 라는 거죠. 버크셔 해서웨이 한 주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진짜 상상 초월합니다. 상상 초월해요. 진짜. 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 파트의 그 로열티를 얻어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얻고 나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출을 막아라. 유출하게 하면 안 된다. 유지를 하라는 거예요. 유지. 그렇게 힘들게 로열티를 얻었으면 이걸 유지하라 라는 거예요. 유지하라. 자, 충성 고객 만들라고 했고, 직원은 제2의 고객이라고 했고, 주주는 우리의 최고의 투자처라고 해서 이 사람들의 로열티를 얻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유지하냐? 로열티 경영을 통해 충성 고객 재구매율을 높여야 돼요.
재구매율. 직원은 어떻게 되죠? 신중하게 선발해야 돼요. 직원을. 같이 버스에 탈 직원을 뽑아라 라는 게 이제 위대한 기업 구트그레이트에서 나오긴 해요. 이 버스가 어디로 갈지 일단 버스 탈 놈들을 잘 골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 선발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서 기업 가치를 공유할 수 있게 한다. 이게 뭐죠? 스톡옵션 주고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예. 너와 내는 한 배에 탔어. 그런 느낌을 강하게 준다는 거죠. 주주에게 이윤을 넘어서는 비전, 높은 목표의식을 심어줘라. 사모펀드는 이걸 안 본다는 거예요. 사모펀드는요, 이거 안 봐요. 이런 거 안 봐요. 사모펀드는요. 딱 자기네 그 스케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몇 년에 들어가서 3년에 뭐 수익 전환하고 BP하고 5년에 상장 쳐가지고 예상 뭐 프로젝션 해가지고 몇 배 먹고 나오겠다. 이게 딱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게 일인 거예요. 사모펀드는. 애초에 사모펀드 손을 잡은 건 경영진들이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사모펀드를 비난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충성 고객했고 얘가 팬심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을 계속 재구매하게 해야 돼요. 근데 혜택을 신규 고객한테만 모아줘. 여기 막 마케팅 예산 다 써. 그럼 충성 고객은 어떻게 되죠? 소원해지죠. 그럼 얘네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케팅을 그런 전법으로 가지고 가면 안 돼요. 렉서스 고객 재구매 68%라는 거죠. 지금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한때 강남 2000년 초중반인가 렉서스가 엄청 잘 팔렸어요. 렉서스가 진짜로. 예. 그 노블레스라는 잡지 봐도 그렇고 뭐 치과 의사들 사이에서는 뭐 렉서스가 거의 국민차일 정도로 퍼졌다라는 얘기가 들릴 정도로. 그리고 제가 마케팅 원론을 들었는데 거기 마케팅 원론 책에 연대 경영 마케팅 원론 책 교재로 뜬 게 있었는데 그 책에 렉서스가 마케팅 성공 사례로 나왔었어요. 한 챕터가 한 그 컬럼이 그 정도로 나올 정도로 이게 센세이션하긴 했어요. 지금은 조금 시들해졌죠. 렉서스가. 만족한 고객은 그 경험을 5명에게 이야기한다. 이거 반대 얘기 있어요. 자, 불평인 고객은 몇 명에게 얘기할까요? 10명입니다. 맞아요. 만족한 고객은 5명에게 얘기하죠. 불평불만인 고객은 빅마우스가 돼서 몇 명한테 얘기해요? 10명한테 얘기해요. 중요해요. 그리고 일반 고객에 비해 6배 정도의 기업에 이익을 준다. 그래서 충성 고객이 왜 중요한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렉서스가 계속 신규 고객 모이는 데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재구매율이 높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렉서스 어떤 A 모델 쓴 사람이 또 구매를 한다는 거예요. 이 차가 너무 마음에 들었으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고객, BMW 타는 애를 렉서스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만큼 프로모션 많이 걸리겠죠. 우리가 BMW 경쟁사 비슷한 그 급이 있잖아요. 렉서스의 뭐 A급이랑 뭐 BMW 어디랑 비슷한 급이다 하면 가격대가 비슷해요. 하라면 고민을 하겠죠. 그럼 얘를 신규 고객을 올리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뭐 할부 조금 좋게 해줘야 되고 저희가 뭐도 해주고 옵션도 빼주고 뭐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신규 고객 한 명 모았어. 그러면 실제 수익은 별로 안 난단 말이에요. 근데 재구매를 하는 분한테 마케팅 잘해주고 뭐 해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스무스하게 넘어올 수 있거든요. 이만큼의 마케팅 예산 필요 없이도 넘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구매율을 높여라 이런 얘기인 거죠. 수익성 관점에서. 그리고 기업의 비전, 목표 명확하고 교육 프로그램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요즘 사람 경기 어려워지고 하면 이것부터 자르죠? 이것부터 없애요. 교육 프로그램부터. 후지산의 설원 얘기인데 후지산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일본 1특동 일본 여기에 후지산에 만년설이 있거든요. 이렇게 후지산 만년설 이렇게 있어요. 이거 비유예요. 경영진이 어떤 기업에 세운 고객 가치와 비전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후지산 이 밑단까지는 안 간단 말이에요. 이게 비유예요. 그래서 경영진이 생각하는 경영진은 이 회사가 자기가 만든 회사고 이 회사를 하면서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주겠다는 그 사명감, 미셔너리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동감하는 사람들은 임원진, 뭐 같은 개국공신들 여기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밑에 애들은 뭔 소리야? 나는 빨리 해서 은퇴할 건데 이런 생각 갖고 있단 말이에요. 동상이몽인 거죠. 이게 후지산이 한 회사라고 보면 이렇게 온도차가 있다는 거예요. 후지산 정상의 설원이 바닥까지 안 간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계속
가게 만들어줘야 이 경영진들을 이해할 수 있고 이들의 직원들의 몰입감이 높아지고 직원들의 뭐예요? 로열티가 생긴다는 거예요. 후지산의 설원이 이 바닥까지 갈 수 있게 점진적으로 뭘로 인해서 교육이라든지 차별화 복지라든지 성과 보상을 통해서 이거를 이렇게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후지산의 설원 비유입니다. 이거 직원들은 직원 관리하는 거 별거 없어요. 교육, 복지, 성과 보상이에요. 이거 세 개면 돼요. 이거 잘해 오잖아요. 그럼 좋은 인재요.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라고 하는 데 중에 직원 복지 나쁜 데가 있을까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직원 복지 나쁜 데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구글이고 어디고 뭐고 대신에 그만큼 성과주의로 가겠죠. 주주에게 이어서는 이거 하고 그럼 다 단순 이익을 넘어선 배당금을 넣어선 주주의 만족, 주주가 만족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모펀드 주주랑 기관 투자자 주주랑 경영진도 주주잖아요. 이 사람들이 중요한 거죠. 경영진들. 자, 재벌그룹 총수 주주잖아요. 이거 주주도 있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자본금 넣어서 한 거잖아요. 계열사 A, B, C가 있단 말이에요. 얘가 해외 진출하겠대. 그럼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룹 총 자원에서 이쪽으로 몰아주겠죠.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제가 그러면은 신시장, 이머징 마켓, A 해외에 가서 이쪽에 가서 제가 리테일, 온라인 리테일을 크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별로 없는데 저희 국내에서 쌓은 이 온라인 그 경험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면세점을 굉장히 여기서 성공적으로 런칭했는데 지금 어느 A라는 국가 공항이 지금 크게 한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여기 가서 면세점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거. 비전을, 주주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업과 주주가 같이 성장하는 걸 제공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근데 솔직히 이 부분은 쉽진 않아요. 이 부분은 주주라는 게 주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너무 다르잖아요. 사모펀드, 난 몰라. 빨리 3년 내로 상장해. 야, 너 상장하려면 너 지금 너무 메이킹 파티 해야 되지 않아? 좀 불려봐. 그래서 위메프 인수하고 인터파크 인수하고 T1 인수하고 11번 가 있는데 안 되고 그냥 몸집을 키운 거죠. 상장하려고 막 그런 초식들. 네. 그래서 로열티 경영 이 부분은 조금 쉽진 않은 부분이 같고 약간 정성적인 부분이 있어요. 조금 저도 이 부분은 조금 엣지가 떨어진다고 보이긴 하는데 제가 이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건 많은 기업들이 요것만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거 보는데 이 사이드를 지금 경기도 안 좋고 불황이잖아요. 요것도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너무 오래됐고 그리고 이미 이걸 잘하고 기본기로 하는 회사들도 있고 해서 네. 그래서 로열티 경영. 그래서 로열티는 결론은 이거죠. 결론. 예. 요거를 잘 짜야 된다. 요 그림, 요 얼개 했을 때. 그래서 저는 이 책이 한 400페이지 정도 됐는데 요 그림 하나로 주제를 압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로열티 경영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뭐 핵심에 집중하고 확장하고 우리가한테 돈을 벌어주는 고객 영역이 어딘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게 수익지대를 탐구하는 거였고, 로열티 우리의 어떤 그 기반이 될 수 있는 고객들이 고객이고 직원이고 주주니까 그들의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어갔고 좀 요 책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긴 시간 또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또 다음 시간엔 또 뭐 부동산을 할지 기업 경영과 관련된 또 소개를 해드릴지 좀 고민을 해보고 또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신도 할 수 있다. 예, 대신 독서하는 남자 대동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